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희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부전 막는 신장 지키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최근에 오셨던 신부전 환자의 실제 드시는 복약지 그리고 혈액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리면서 경각심을 좀 갖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기에 신부전을 막을 수 있는 신호들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생활 관리를 해야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핵심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화면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우선 환자분이 가지고 오셨던 복용 약물들이에요. 이분은 만성신부전 4기였고요. 쉽게 말하면 신장의 기능이 100% 중에 18% 또는 한 19%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시는 약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이 복약지를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는 못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통풍약 드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빈혈 관련된 약, 그리고 칼륨이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칼륨 치료하는 약 드시고 계시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 약이 2개 있으셨고요. 그리고 오메가3 약, 그 다음에 혈당 낮추는 약, 골수혈증 약 2알, 그 다음에 칼슘 관련된 약, 그리고 인슐린 주사도 처방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야 할 주사, 먹어야 할 약물이 굉장히 많고요. 어느 하나 쉽게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가 중요하거든요. 너무 낮아도 위험하고 너무 높아도 위험한 수치들이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먹어야 되는 약도 많고, 그리고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합니다. 신장과 관련된 다양한 수치들이 괜찮은 상태인지를 계속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수치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굉장히 많죠. 2주 뒤에 검사한 검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데요. 요거 하나씩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정리를 하자면, 신장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생긴 변화들, 예를 들면 크레아티닌이나 비유엔이나 아니면 사구체 열과율, 이런 수치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신장에서 조혈 호르몬이 덜 나오기 때문에 빈혈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면 CPK나 LDH가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근육과 조직이 손상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자꾸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 속에 있는 총 단백이 감소한 상태이고요. 당연히 소변에서는 단백뇨가 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계속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면역 지표랑 관련된 호중구랑 림프구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약물을 복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신부전으로 가기 전에 내가 미리 알면 좋겠죠. 미리 알고 미리 관리하고 미리 치료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사구체 열과율이 낮아져서 투석을 앞두게 되면 굉장히 괴롭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됐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신호들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에 얼굴이나 발이 자주 붓는다 이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자꾸 붓는다거나 발이 자꾸 붓는다거나,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는 신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런 분들이 여자분들한테 많아요. 여자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붓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고 이게 잘 사라지지 않는 상태이면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됐구나를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품이 사실 가장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거품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거품이 더 많이 생기는지, 예를 들면 고기를 먹는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피곤하거나 이러면 거품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또는 반대로 저녁밥을 소식을 하거나 아니면 고기를 좀 줄이거나 술을 안 먹거나 컨디션이 좋거나 이럴 때 거품이 덜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소변 거품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품이 덜 나오게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소변에 거품이 나온다면 이걸 가지고 생활관리의 지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혈압이 좀 높은데 이게 변동이 심하다, 이럴 때에도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투석을 막기 위해 신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당연한 거겠지만 우선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제소금은 정말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식에 간이 너무 안 되어 있어도 우리가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한 간은 필요하지만 간을 할 때는 반드시 천일염으로 하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음식이나 재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간이 가장 좋은데, 안 된다고 하면 천일염이나 간장 같은 걸 살짝 활용을 하시되, 정제소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그리고 정제소금이 들어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죠. 그런 가공식품들, 초가공식품들은 피하시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걷는 운동이 굉장히 좋아요.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시면 좋겠고, 할 수 있다면 맨발 걷기를 하시면 좋겠죠. 앞서 소개했었던 만성신부전 4기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은 맨발 걷기를 저랑 치료하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냐면 맨발 걷기를 하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변이를 느낀대요. 대변을 보고 싶은.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다가 도중에 대변 보러 화장실을 간 적이 벌써 3번이나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럴 정도로 맨발 걷기가 몸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모세혈관에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혈액의 점성을 낮추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라지고 몸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루에 30분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좀 더 걷고, 출퇴근 때 에스컬레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해서 걷고, 그리고 점심 먹고 산책하고, 이 정도만 하셔도 30분 정도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단백뇨 검사하기예요. 우리가 집에서는 단백뇨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소변에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더 많아졌는지 더 줄어들었는지 이걸 계속 관찰을 하는 거고요. 병원에 가셨을 때는 단백뇨를 검사하셔서 이거는 숫자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종이에 단백뇨가 뭐 1단계인지 2단계인지 플러스 표시로 받아볼 수도 있거든요. 단백뇨를 검사를 하셔서 내가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하시면 사실 거품뇨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된 거고 신장 기능이 더 많이 망가졌다는 특별한 신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백뇨는 한번 생기면 줄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치료도 굉장히 집중해서 해야 되고 생활관리도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뇨가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좋지만, 나온다면 더 특별하게 집중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장 기능이 사구체 열가율로 따졌을 때 30%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생활이 되냐면요, 먹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은 국이나 반찬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칼륨이 많이 들어간 뭐 채소 같은 것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일반 당뇨 환자분들이랑은 또 다른 식단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먹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수분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신장이 또 이걸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도 꼭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생활 전반적으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신호들 3가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생활관리 3가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실천을 하시길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세혈관 검사입니다. 왜냐면 신장은 사구체로 이루어졌는데 사구체가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의 건강이 바로 또 신장의 건강과 일치합니다. 모세혈관 검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로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 손가락을 얹어서 제 모세혈관을 본 사진인데, 모세혈관이 그래도 좀 곧게 있죠. 짧은 것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검사한 건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맨발 걷기 하고 수면 신경 쓰고 했더니 모세혈관이 더 개선이 되더라고요. 실제 모세혈관이 더 건강해지고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하시면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또 검사해보면서 내가 지금 모세혈관이 좋아지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거품뇨가 있을 때, 그럴 때 치료랑 관리를 서둘러야 합니다. 거품뇨가 있을 때 그냥 소변에 거품이 있네?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게 5년, 10년 뒤에 신장 기능이 정말 망가지겠다는 그런 신호예요. 첫 신호가 바로 거품뇨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품뇨가 있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한의학적 치료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를 원하신다면 1644-5178로 문의 주시고요. 거품뇨가 줄어드는, 신장이 강화되는 한의학 치료를 통해서 신장 기능 저하를 조기에 막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